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체할 종목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낳을 수 있는 종목이 하반기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단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원래 7천, 8천 얘기하다가 이제 만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을 간다 한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김종혁 경제부장입니다.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장의 배경과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급등장의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극단적인 쏠림 플러스 젠슨왕 CEO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의 강세는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던 것이고 벌써 2년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합류하면서 로봇 관련주, AI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합세하는 흐름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8,800까지 올랐지만 코스닥은 완벽히 소외되는 모습이고요. 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8대 2에 불과하는 등 이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불편할 정도로 쏠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는 올라서 좋기는 한데 과연 모든 투자자가 만족할 만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건 우리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머징 마켓으로 눈을 돌려도 대만과 우리나라, 또 대만과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과 다른 업종,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과의 격차는 이미 거의 100%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건 아시아 전반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사상 최고가, 대만도 사상 최고가, 주변 국가들도 다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쏠림 자체는 글로벌리하게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지만 사상 최고가를 이끌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마이크론, 그 외에 여러 반도체 종목군들, AI 캐펙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끄는 흐름인 것이지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모두 동반 상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AI라고 하는 그 변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장에서 동남아 증시라든지 인도 증시라든지 그런 소비 증시 위주의 또 소비주 위주의 유럽 증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은 우리만의 상승, 우리만의 독특한 효과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7천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신용잔고, 대출은 분명히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규모 자체를 예전에 시총 2천조일 때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입니다.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시장이 급락한다면 당연히 매몰화된다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하게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치부하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죠.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부동산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부채만 얘기하면 안 되죠.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늘었고 그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듯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덩치만큼 그 정도의 비율로 늘어난 것이라면 예전과 비슷하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증시의 증가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은 나중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반도체, 로봇, AI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 패턴이나 실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뒤늦게 흥분해서 올라타는 가장 이제 늦은 전략,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무 소외되니까 가장 뒤늦게 이렇게 올라타는 전략이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를 한다면 로봇은 조금 제외되는데요. 반도체는 여전히 담을 수밖에 없는 대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주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펀더멘탈 없이 젠순환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번 주를 기점으로는 조금씩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7월달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가는 6월 중순 이후의 시점부터는 소외됐던 종목군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닌가. 물론 소외됐던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고르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펀더멘탈과 최소한의 이 실적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급락했던 종목군들은 저는 오히려 6월달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빠른 회복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반도체나 AI 종목 쪽을 사지 않았다가 가장 뒤늦게 가장 고점에 올라타는 전략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부 주도주만 오르고 코스닥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주도주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라도 뒤늦게 갈아타는 전략이 진짜 맞을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강세에는 누가 봐도 젠슨왕 효과라고 봐야 될 텐데 젠슨왕 CEO가 이번 주말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젠슨왕 효과도 거의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교체하겠다는 뒤늦은 전략일 수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반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 외국인 수급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안 올랐거나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은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종목군들에게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 빅2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 시장의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변할 수 없는 핵심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가가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보다도 싸고 글로벌 어떤 종목과 비교해서도 쌉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살만한 적절한 조정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적절한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현금에서는 가장 먼저 1순위로 담아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두 종목을 빼면 답이 없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뭘로 채울 거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로봇으로 채울 거냐? 저는 로봇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오른 로봇주들이 실적으로 올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제외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주, 화장품 이런 것들의 지금 수출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력 설비도 그동안 밸류가 비쌌지만 최근에 고점 대비 30-40%의 조정을 통해서 밸류 부담도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담아보시는 게 저는 하반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 조정을 통해서 가격적인 매력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반도체 빅2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음 삼성전자, 다음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은 변하지 않고요. 그런 종목이 변하면 그 시장의 상승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다음 삼성전자를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에 그나마 후보군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삼성전기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기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탈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체할 종목은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낳을 수 있는 종목이 하반기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뭐 상단 끝이 어딜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원래 뭐 7천, 8천 얘기하다가 이제 뭐 만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만을 간다 한들 8천 거의 9천 나와서 이제 10%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더 올라서 얼마나 뭐를 더 먹겠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해서 이미 6배, 7배가 올라왔고 하이닉스 10배가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